강남에 굉장히 비싼 거 하나 들고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여러 개를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지방에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가난한 사람. 금액 훨씬 적죠. 네. 그렇죠. 근데 무주택이다. 그리고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고르기 되게 괜찮은 때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의 페널티를 한다는 게 그게 정의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전업 투자자, 사업가 냉철 박홍일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재테크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또 부동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냉철님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또 냉철님이 부동산 투자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은 바가 있어서 부동산이 근데 전반부의 말씀은 네. 주식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뭐 부동산을 그렇게 막 투자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래서 음. 뭐 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냥 보이니까 이제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돈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모으는 성향에서 그게 못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부동산 이제 토지 말고 주택은 2014년도에 처음 샀어요. 네. 그때 이제 시기 좋았다. 2014년이면 좀 내려왔을 때인데. 네. 그때가 이제 2012년도가 최저 바닥이었고요. 네. 그 2012년도부터 좀 횡보를 하다가 2014년도에 또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뭐 운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좀 여러 개를 그때 뭐 매입을 했었죠. 하고 들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전 전부 다 전량 매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유는 세금 때문에요. 왜냐면 양도차익 중과세까지 다주택 했을 경우에 75% 정도가 이제 세금에서 수익 난 거에 대한 75%요? 그래서 세다. 제가 2014년도에 좀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꼭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제가 활용해야 되는 용도로 필요한 것들을 쓰고 이제 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줄여나간다. 그러면 요즘에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또 다 달라지는데요. 무주택이다. 그리고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고르기 되게 괜찮은 때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부 규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완화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쪽으로. 근데 의견들이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어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더 풀어줘야지 이거밖에 안 해주냐, 뭐 이러는데 냉철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당신은 이제 부동산 자산이 많고 다주택자니까 그 방향으로 그 댓글이 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고요. 1주택자는 제가 볼 때는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다주택자를 피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의 주택들은 결국은 그 저평가를 받게 되고 누구나 알잖아요. 사람이 선호하는 거는 고평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경제에도 되게 악영향을 미치고요. 페어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완벽히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지방도 좀 살고 지방 사람들도 지방에 집을 안 사요. 왜냐하면 한 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사지 누가 대구 사면 대구에서 저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네. 대구에 집 안 사죠. 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는 없애야 돼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요. 그게 뭐 부자를 도와주려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다주택자의 페널티를 한다는 게 그게 정의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강남에 굉장히 비싼 거 하나 들고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여러 개를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지방에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금액 훨씬 적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과도한 부담을 하는 게 이게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주택자인데 앞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장은 다시 바뀔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 성향이 어떻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그 다주택자 전략으로는 안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제에 되게 악영향이 큽니다. 그렇지.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 갖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그 가지고 있는 가액 네. 이걸로 하자 이런 전환 시도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바닥론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맞아. 시장의 바닥은 언제쯤이라고? 저는 가격적으로는 이제 저렴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 똑같은 아파트라고 했을 때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돈이랑 향에 따라서.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예전에는 집 한 채만 이런 마음이었는데 요새는 내가 이 단지에서도 로얄층에다가 향이 좋고 이런 거에 대한 가격 지불을 더 하거든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는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보여요. 근데 매수자 우위일 때 사야 좋은 집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사실 좋은 물건을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년 이제 고점보다는 한 30% 조정됐는데 이 정도면 가격은 얼추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사야 될까요? 지금 사도 제가 볼 때는 네, 뭐 아주 큰 괜찮습니다. 손해는 안 본다. 네, 너 괜찮습니다. 떨어졌다 또 네.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사도 더 떨어진다고 막 근데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 주식하고 부동산이 좀 닮았어요. 뭐 닮은 좋은 면이 물건 있어요. 싸게 사는 거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 시세나 현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물건을 살려면. 네. 그럼 어떤 데이터를 보고 참고하는 게 좋은지. 기본적으로 시세 같은 것들이 뭐 인터넷에 올라오죠. 네. 올라오고.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냐 줄 것이냐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좋은 지역을 해야죠. 지금 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떨어졌다고 최근에 또 갑자기 또 막 오른 지역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나뉘어요. 이런 거 보면 점점 더 아까도 지방 말씀하셨는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죠. 네, 네. 더 그건, 심해질 것 같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피할 수 없고요. 네. 네. 뭐 왜 피해야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네. 서초 감남 송파 뭐 마용성 이런 데 계속 갈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서울 주변으로 좀 가다 보면 일기 신도시가 입지가 괜찮으니까 네. 그런 쪽을 좀 노려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기 신도시 굉장히 좋아요. 그냥 분당. 네. 네. 그 우리 북서부 쪽하고 분당하고 비교하면은 애초에 뭐 지금도 이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 거기를 개발했었는데 분당 많이 올랐죠. 그때는 사실은 지금같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일산하고 분당하고 그렇게 크지. 그때도 분당이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크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 벌어졌죠. 앞으로 좀 더 벌어지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당은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분당이 유망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잘 많이 안 빠져, 거의 안 빠졌어요. 안 빠졌고 저는 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격은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의 수 곱하기 그 사람들의 소득, 주머니의 무게가 그 가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땅 가격이 가장 비싼 데가 이제 뭐 강남 그러겠죠. 강남이 비쌌던 강남에 뭐 청담동이 뭐 비싸다. 그러면 거길 지나가는 사람이 많고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죠. 예.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면은 거기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부동산을 살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거주로 할 경우 그리고 아니면 투자로 할 경우 어떤 점이 좀 달라야 될까요? 실거주하고 투자하고 크게 차이 날 수는 없고요. 결국 실거주를 해도 이거 자산이 올라야 돼. 당연히 부동산도 투자로 봐야 되고요. 저도 제가 필요해서 사도 이게 떨어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그만한 값어치 없으면 매입 안 합니다. 그렇죠. 임대로 쓰든지 절대 매입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살기도 하면서 투자 가치도 있으면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그냥 투자로 보게 되면은 내가 살 것 같으면은 그래도 만약에 비슷한 값인데 출퇴근 거리를 줄여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통비하고 제가 거기다 쓰는 생체 에너지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역산해보는 거예요. 그걸 역산해서 여기가 좀 더 좋지만 회사가 바로 성남이야. 그래가지고 성남 요거까지 감안하면은 요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근데 뜬금없이 이제 뭐 일단 이렇게 그 투자로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투자 값어치가 핵심 지역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실거주고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집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사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고 다 얘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동안 참 열심히 해서 5억을 모아놨어. 네. 그러니까 5억이라는 투자금이 나한테 있어요. 네. 5억 뭐 월세 살면서 네. 기회를 볼 건지 네. 아니면 또 5억을 투자해서 또 적금을 들어서 네. 요걸 돈을 불릴 것인지 5억까지 5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걸 어떻게 지금 산다. 네. 아니면 요거 가지고 이제 불리면서 그냥 월세 살면서 이렇게 한다. 아니면 5억 이자 감당하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확 지금 질러버린다. 뭐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없을 때는 집이 그렇게 갖고 싶다가 집 살 돈이 딱 마련되니까 그 미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거든. 네.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거든.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일반 직장인인 분인데 제가 그런 상황이다. 저희가 만약에 투자 기술이 없다. 저는 지금 삽니다. 아. 5억이면은 아. 5억이면 그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로 써서 최근에 9억짜리 언더들이 좀 이게 하방이 세고 했던 것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싹 풀려서 그래요. 그런 정책 금리를 이용해가지고 5억에다가 론을 껴서 한 8, 9억 사이 그 대출 금리를 쓸 수 있는 그거를 제대로 된 거를 찍어서 거기다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 8, 9억짜리 5억 가지고 그 정도 그 대출해서 살 수 있는 게 마포까지도 올 수 있지 않아요? 좀 적은 평수는 그 정도 적은 가능할 평수는 것 가능해요. 같은데?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락 이게 경직이 세요. 이게 안 따라 오른 것도 있어요. 네. 저희 셀코 TV 오랜만에 나와주셨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분간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셀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런 점은 꼭 지키세요 하는 걸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도 뭐 제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이유를 보면은 제가 그 포기를 잘 안 해요. 네. 조금 근성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요, 이게 되게 즐거운 거고요. 그리고 얄팍한 게 사실 안 통해요. 결국은 그렇게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을 때 들어갔다가 아닐 것 같을 때 빠져나왔다가 이런 걸로 사실 되는 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되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거. 딱 그거나 그냥 매일 하는 거. 투자 활동은 매일 하는 거. 결국 내가 주식을 들고 막 보유하고만 있어도 이제 투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끝까지 하는 게 제가 볼 때 핵심 비결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네. 끝까지 한다. 네. 어느 정도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근성이 이게 왜 근성이 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삶에 이게 뭐가 있는 건데. 나도 포기하지 않았거든. 결과가 달라서 그렇지. 포기하지 않았거든. 네. 저한테 해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여리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선생님 사람 보시는 눈도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건 확률이거든요. 확률을 거의 100%까지 올려 나오면 사실 되게 편안해지는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선생님 연세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 공포에 대한 그 저항도는 오히려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더 겁도 더 생기게 되면 투자에 점점 더 안 맞아지게 되거든요. 글쎄 좀 더 젊으셨을 때 바르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 강남 큰 빌딩 하나 두고 계실 것도 훨씬 많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얘기가 저한테 하신 이 얘기가 제 또래 분들 아마 지금 셀코 TV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엉뚱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자꾸 실기를 해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그럴 거예요. 네. 그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셀코TV 찾아주셨어요. 냉철 박홍일님과 함께 주식 또 부동산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냉철님 만나면 즐거워요. 네, 저도 선생님 되면 즐겁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번에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해야지 하면 셀코TV부터 찾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